안녕하세요. 승상 김희태입니다. 지난해도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저번 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좀 급락으로 인해서 약간 불안한 주말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쉴 때는 확실하게 쉬는 게 좋습니다. 주식을 잠시 잊고 산에도 좀 가고 조깅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면서 너무 주식에만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약간은 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 주식 투자의 대가들은 쉬는 것도 투자라고 할 정도로 어떠한 정신 건강적인 면도 많이 강요했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특히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지지부진함으로 HLB 많이 밀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경들이 날카롭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주식이 끝까지 떨어지지만 않기 때문에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G3BNT, 지금은 HIV 테라퓨틱스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MOU를 체결해 놓은 발레바 백신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살펴보고 나노코박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럽 의약품 감독국이죠. EMA가 약물 사용 자문의 CHMP인데 프랑스의 감염성 질환 예방 백신 개발 발매 전문기업 발레바사의 브라라 항원 보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VLA2001에 대한 순차 심사를 개시했다고 2일 공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발레바 백신에 대한 이 승인이 좀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항상 나눠진 나노코박스도 그렇듯이 결론적으로 나와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정확히 회사의 공식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나 저런 뉴스가 있구나 저런 기사도 있구나라고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예비적 결과에 따르면 VLA2001은 사스 CoV2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작용하는 항체들의 생성을 유도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시사가 됐습니다. 순차심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는데 충분한 입증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 과정에서 EMA는 VLA2001이 통상적인 유해 효능, 안정성 및 품질 기준에 부합되는지 평가한다는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지트리비엔티가 발레바 백신하고 MOU를 체결한 적이 있죠. 21년 올해 4월 달인데 지트리비엔티가 프랑스 백신 개발사 발레바의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월 달에 밝혔습니다. 나는 나노코박스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일단 좀 너무 지지부진하죠. 그렇지만 이제 베트남 정부가 나노코박스 백신 적용 검토를 위한 회의에 준비 들어갔다고 현지 매체가 4일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 혼란 회장의 공장 증설 등이 많은 베트남 국민들도 그렇고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승인 안 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화도 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죠. 우리 HLB 조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왜 이렇게 승인이 안 나지라는 이런 어떤 실망감도 좀 큰데 보호 효능이 계속해서 이 발목을 잡지 않는가 싶은데 어쨌거나 이런 거에 대한 백신 적용 검토를 위한 회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잘 돼서 좀 승인 났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거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복지부가 임상 3상을 마친 나노코박스 백신 승인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베트남 정체성의 문제로 일단 나노코 백신 이에 접종을 목표로 출시했는데, 사실 승인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부스터샷으로 활용될 확률이 높죠. 사실 지금 노바백스나 이 나노코박스 같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 아직 WHO나 EMA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스터샷에 대한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 이따 이 부스터샷 효과 있는 걸 말씀드릴 건데 아직은 제조합 단백질에 대한 백신에 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죠. 이 또 다른 베트남 백신 중에 하나가 바로 코비박인데 임상이 지연됐죠. 이 중단이 됐는데 일단은 실험 대상이 없죠. 지금 거의 1차를 거의 다 맞고 2차도 지금 접종 중이기 때문에 1차를 안 맞으신 분들의 임상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백신 개발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백신 개발이 지연돼서 백신 개발에 대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참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 시기에 나노코박스 같은 제일 빠른 선두 업체의 백신이 승인이 안 나다 보니까 이런 백신 개발에 대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지 않냐 이런 경고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추가 접종할 경우 항체가 최소 3배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 부스터샷 승인인 노바백스나 지금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 안 나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는 없지만 모더나나 화이자 효과가 좀 좋다는 얘기가 있고 이일 현지 시간 뉴욕 타임스 등에 따르면 영국의 전문가 연구팀이 최근 백신 7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스터샷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국제의학 난술지 란셋에 실렸다고 이렇게 발표가 하였습니다. 근데
이 가장 효과가 뛰어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였다고 하죠. 사실 모든 부터 사실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지만 그 중에서 특히 화이자가 모더나가 추가 접종을 하면 항체가 7배 이상 늘어나는 가장 좋은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긴 했는데 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타이노화성의 질병통제센터 CDC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15세 17세 청소년 120여 명이 부작용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구토, 고열, 그래서 호흡곤란 된 거 나타났는데 이 중 특히 17명이 중증 반응을 보였고 청소년들 12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부 입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국 일단은 화이자 접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보관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화이자나 모더나가 되게 극저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좀 사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여담으로 그냥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어제까지 내피셜이니까 외교부 여성배 차관보가 의무행국 중 베트남 외교부 차관 겸 아세아 고위관리위원회 대표와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11일이 올해 12월 1일인데 여기서 이제 백신에 대한 얘기도 하고 보건, 디지털, ICT, 평화 안보, 환경, 기후변화 등에 중점을 두고 친남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난 이 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이런 유형의 회의를 좀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제 생각인데 HLB하고 MOU를 체결한 나노젠 얘기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이 코로나 상황 정과 살펴보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는 4일 오미크론 감염자 3명이 새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누적 감염자가 해외 4명, 국내 감염 5명, 총 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죠. 신규 감염자들은 국내 최초 감염자, 이 나이지리아 방문한 A씨 부부의 지인으로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 B씨와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미크론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사망자라든가 어떤 중증으로 크게 번진 이런 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그 오미크론에 대한 너무 이렇게 크게 겁먹는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나 확산세나 이런 게 너무 빠르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특히 이 변이 부분이 한 32개가 있다 보니까 많은 이 전 세계 각국에서 다시 빗장도로 잠그고 굉장히 지금 이 방역에 철저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로 갔다가 지금 잠시 멈춰진 상태죠. 자,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5천 명 가까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번에 새로운 정책들을 다시 내놓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위드 코로나 한지 거의 한 달 정도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특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위협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하게 다시 한번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만 살펴보면 일단 방역 패스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제 식당 카페는 이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했었죠. 근데 식당 카페도 방역 패스 적용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필수형 시설이다 보니까 미접종자의 경우 이제 한 명까지는 이렇게 허용되는 걸로 이렇게 했죠. 이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해서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출 거라고 합니다. 이 기존에 있던 이 방역 패스 의무 적용이 유흥시설하고 이제 뭐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이런 데였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추가되는 업종들이 좀 늘어났는데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등 이렇게 16개 정도로 다시 늘어나는 이 세경의 상황이 됐습니다. 의무 적용 제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생활용이 필수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또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 행사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제외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 미적용 시설을 대충 살펴보면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월시설, 오락실, 상점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숙박시설, 키즈카페 등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어쨌건 이 애청자님들도 전체적으로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같은 지역사에서도 요새 이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너무 외출 안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혼자의 조깅도 좀 하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 이런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